7년 동안 저는 매매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하락을 당했습니까? 근데 적응이 안 돼. 그 가끔씩 사실 있잖아. 나도 적응이 안 돼. 머리카락이 좀 빠져. 아,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저도 머리는 이해해요. 아, 그래. 내가 정도 할수 7년 있지. 동안 매매를 하면서 그래. 항상 비트 시장은 빠졌었고 사실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해서 빠졌을 때는 진짜 더 공포였고 근데 그러지 않은 타점이면은 사실 공포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나도 사람이야. 그렇지. 이거를 7년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7년 동안 경험을 했는데 사실 나도 무서워. 맞아요. 사실 나도 무섭다. 나도 사람이잖아. 그렇지. 스트레스 받지. 아, 이건 적응이 안 돼요. 형님들, 나도 적응이 안 돼. 마이너스가 이제 지켜져 있고 네. 내가 원래 이제 몇 백억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몇 십억 단위로 떨어지고 맞아요. 막 내가 몇 천만 원을 있었는데 몇 백만 원 단위로 떨어지면 사람이 골 때리거든. 아, 그럼요. 맞아. 저도 적응 안 됩니다. 저도 무서워요. 나 죽겠어. 자고 일어났더니 진짜 막 건물이 날아갔어. 막 그래. 막 나도 무섭지만 사실 안 팔죠. 무서운 건 마음뿐이고 안 팝니다. 왜? 알잖아, 우리는. 7년 동안 이런 걸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 그죠. 거기다가 거래량을 동반한 것도 아니고, 개미들이 엄청나게 물량을 던진 것도 아니고, 고래들이 엄청난 물량을 던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마음으로는 고통이지만 사실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 물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탑승을 안 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시드를 가지고 계실 거고 뭐 장투 하시는 분들 또 알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공포일 텐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저 또한 공포는 맞지만 전 항상 제가 두려울 때 삽니다. 오히려 매수가 낫다. 아, 그럼요. 근데 살 돈이 거의 없어. 왜? 여기서 내가 많이 샀거든. 이미 올라오면서 내가 계속 샀더니 여기서는 내가 이제 시드가 이제 별로 없어서 추가 매수할 돈이 별로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만약에 내가 시드가 좀 많이 남았다면 전 샀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우리도 이제 공포지만 사실 마음은 그렇지만 시장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공포라는 게 뭐 무서워서 네네. 뭐 이것저것 한다는 게 아니라 에이씨 여기까지 내려오네 이거 미친놈 아닌가라는 그냥 그런 생각과 이제 스트레스를 무섭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트가 빠지면서 또 알트 상승 준비하고 호재 준비하던 알트도 지금 당황했죠. 그렇죠. 엄청 당황했습니다. 네, 오늘 뭐 밀크 뉴스도 뜨고 네네. 그리고 H당 뉴스도 뜨고 이것저것 자발트들 호재 준비 다 해놓고 비트 상승과 함께 우리도 떡상 갖자 하려 했다가 맞아요. 뉴스 쏙 들어갔어.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많은 물량이 이제 거래소 밖으로 1시간 동안 빠져나갔죠. 대부분 이 하락을 주도했던 바이낸스에서 물량이 빠져나갔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도 이제 보시면 고점 대비 나스닥이 고점 대비 거의 7%가 빠졌어요. 7%가 빠졌지만 사실 크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코스피도 좀 많이 빠지고 있지만 크게 보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투자란 사실 길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괜히 돈 버는 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장이 항상 좋을 때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야, 어차피 그냥 장 좋아서 뭘 사도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진짜 전문가와 가짜 전문가가 갈리는 타점은 이런 공포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여유롭게 대응하느냐. 그쵸. 이게 전문가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비트 빠질 때 냉정하게 이 시장을 바라보면서 전문가처럼 무서워했어. 네? 무서워. 이제는 안 무섭죠? 아니, 무서워. 아하, 이러다. 난 아직 전문가가 아닌가 봐. 아, 죽어. 나도 흑우야. 여러분, 나도 무서워. 하지만 팔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남들과 다른 차이죠. 그럼요. 무서울 수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시장 망했다라더니 이 시장 그럼. 포기하자 시즌 2 끝났어 친구야 막 이러고 있으면 하수입니다. 시즌2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끝납니까? 시작을 해야 끝이 나지. 맞아요. 끝이 없는 시작도 안 했는데 끝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뭐 주식 시장도 이렇고요. 그러면서 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사실 뭐 투자하시는 분들 힘든 분들은 뭐 돈 빼서 은행에다가 돈 맡기러 가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뭐 주식 시장 얘기지만 많이 있잖아요. 뭐 인생의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만큼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힘든 일은 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안정적인 길로 가기 위해서 적금과 그 다음에 노동자의 삶을 사실 거냐, 아니면은 이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힘들고 역겹고 진짜
미치겠는 이 흐름으로 가실 거냐. 여러분의 갈 길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어렵고 힘든 길을 가고 있어요. 사실 투자만큼 어려운 길은 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시밭길이죠. 그렇죠. 이렇게 한 번씩 누릴 때마다 진짜 온몸에 있는 피가 쪽쪽쪽 말라가는 느낌이에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래 해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거는 버텼고 내가 투자자의 길을 가기 때문 아닌가. 그래서 요번에 하락을 통해서 투자자의 길이 얼마나 힘든지 많은 분들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정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저는 제가 믿고 있는 건 이런 거거든요. 화폐의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화폐에 적금 드는 게 과연 정답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사실 시중에 많이 돈이 풀렸잖아요. 이 풀린 돈이 또 새끼를 깐단 말이에요. 이자라는 걸까요? 그래서 이자도 까고 없는 대출도 돈을 해주고. 생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시중에 뭐 100의 돈이 시중에 돌 것 같은데 얘네들이 이자를 깝니다. 이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돈이죠. 사실은. 왜 100밖에 찍어내지 않았으니까. 그죠. 숫자로 존재하는 이 이자. 그러면서 많이 돈을 풀면 풀수록 아무리 회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이자라는 애들 때문에 사실 계속 불안하거든요. 통화 승수라고도 이야기하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 헬리콥터 머니 그리고 시중에 많이 풀려 있는 머니가 더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예금 적금 많이 이자율을 준다고 해도 사실 중요한 거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금 예금은 되게 바보 같은 거고 그보다 빨리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투자의 길을 접어들었고 이 투자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모든 시장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상향합니다. 맞아요. 조정은 항상 존재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10% 사실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35,000달러의 정도까지 국민소득 올라갔는데 사실 이 35,000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35,000 올라간 동안 이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죠.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활 수준이 10% 정도 늘어났습니까? 안 늘어났죠. 금액만 늘어난 거예요. 아, 숫자만 늘어났지 내가 마트 가서 살 수 있는 물건은 똑같다. 그건 느낍니다, 비슷하죠. 진짜. 네, 그죠. 그래서 2017년도에 비해서 늘어나긴 했지만 사실 체감으로는 화폐는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살 수 있는 개수는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은 데서 이런 거는 사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투자를 해야겠죠. 그죠. 이제 국민소득 10% 늘어났는데 치킨 값은 20% 올랐다. 아, 그건 맞지. 치킨 값이 더 빨리 올랐어. 아, 그럼요. 그니까. 예, 그래서 선택은 본인의 길입니다. 뭐 이제 뭐 적금 예금을 넣으실지 아니면 그 리스크를 안고 이 투자 엄청나게 힘들고 머리 아프고 답답하고 이런 걸 견디면서 투자의 길로 가실지 모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고요.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리스크가 높은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뒤로 경제적 자유를 누렸지만 지금 또한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저도 언젠가는 뭐 비트코인 망하면 저도 망하겠죠. 여태까지 누리고 있는 경제적 자유 다 반납하겠죠. 그리고 저는 어렵고 힘든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 많다고 욕하지 마라.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은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 좀 해주고 싶어요. 아, 요즘 하도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 많이 억울하시긴 해요. 그치? 너네 뭐 경제적 자유 뭐 돈 개구나 뭐 너네 원래 금수저지 이러면서 돈 벌기 쉽노 이러면서 욕하시는데 이런 장을 견디고 버텼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벌었고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하락장을 맞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멘탈을 잡았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은 정말 힘들다. 그러니까 뉴스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이죠. 20% 넘게 폭락한 비트코인 산타랠리 앞두고 지금이 저가 매수인가? 그리고 주말 폭락 후 반등 비트코인 한 개 넘겼지만 최대 40% 추가. 불장 끝났다 비트코인 뭐 자발트 와르르. 야이씨. 20% 넘게 폭락한 에이. 비트코인 하락장 온다. 이런 뉴스가 이제 도배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빠졌을 텐데 저희가 그 단톡방에다 링크를 하나 보내드렸는데 네. 그 제가 과거에 저희가 이제 그 블로그나 그런 데 글 쓴 글이에요. 이게 코로나 이후에 이제 비트가 빠졌을 때 많은 뉴스나 이런 데서 비트가 망했다 뭐했다 얘기했지만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제 글을 썼던 글인데 그러니까 그 글을 왜 다시 저희가 보여드렸냐면 그렇게 하락했을 때도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사람들은 그 당시만 생각을 하죠. 어차피 이 또한 지나갈 건데.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고 뉴스가 이렇게 친다는 거는 사실 이제 떨어져 나가는 개미들도 괜히 엄청 많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쵸. 이 말했다가 또 단톡방에서 욕하더라고 인성 쓰레기라고.
인성 쓰레기라는 말을 왜 드셨어요? 아, 개미들, 이번 하락에 개미들이 많이 떠나겠네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아무리 제로성 게임이라고 해도, 이제 돈 날리고, 이제 떠난 개미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그냥, 이번 하락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떠날 거예요. 라고, 그냥 시장에 대한 흐름이 안 좋아져서 떠날 거라고 얘기했는데, 뭐 손실 본 사람에 대한 뭐 예의가 아니다, 뭐다, 이러면서 욕을 하시더라고. 그냥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무튼 그러신 분도 계셨는데 본인도 손해라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쨌든 너무 크게 비트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하락에는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과 또 엄청난 많은 물량들이 유입됐기보다는 오히려 거래소에 있는 물량이 빠져나가는 하락이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네. 이런 하락, 단기적 하락은 항상 해마다 존재했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두 번째, 세 번째잖아요. 그리고 작년에도 몇 번씩 빠졌고요. 이 정도 한 40% 빠지는 거는 네네. 좀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